울산 앞바다에서 고래를 볼 수 있는 고래바다 여행선이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올해는 고래 발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래 관광선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고래바다 여행선의 발전 방향을 취재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사상자를 낸 공장 관계자들이 잇따라 풀려나고 있습니다. 공단 사고를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에 법원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광산업 폭발 사고는 탄소섬유 생산 공정에서 나온 청산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혁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중대형 아파트가 오늘부터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소형 중심이던 분양 열기가 중대형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무학 울산 공장에 대한 국세청의 허가 취소 예정 통보에 대해 울산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구의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부모들의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 UBC 프라임 뉴스는 이달부터 운항을 재개한 고래바다 여행선에서 진행합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를 볼 수 있는 고래바다 여행선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하나뿐인 고래 탐사선에 선우석 기자가 직접 탑승해서 취재해봤습니다. 바다를 끼고 사는 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래를 직접 보기 위해 먼 바다로 나섰습니다. 고래와 만날 부푼 꿈을 안고 기술을 북으로 향하고 달리기를 1시간 반 남짓. 구전 날씨에 4, 5m의 높은 파도를 뚫고 달렸지만 좀처럼 고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래를 못 보니까 좀 아쉽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재밌는 체험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 기대했던 고래를 만나진 못했지만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닙니다. 탁 트인 바다를 달리며 선상에서 직접 만드는 고래도 추억의 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돌고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안 나오고요. 대신 돌고래를 만드는 것도 재밌었어요. 지난해 73차례 출항한 고래바다 여행선이 고래를 목격한 것은 모두 7차례로 10번에 한 번꼴. 하지만 지난 2010년에는 고래 발견율이 30%에 육박했고 지난 15일 오후에는 손이 차가운데도 참돌고래 수백 마리가 목격됐습니다. 올해 고래 발견율이 높아질 거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4월 1일 첫 출항한 고래바다 여행선은 오는 10월까지 날씨가 나쁘지 않을 경우 매주 토 일요일 상시 운항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이처럼 고래바다 여행선은 고래 관광사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떤지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고래 관광선. 고래를 찾으러 가는 배 안에서 사람들은 고래 수염을 만지며 신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It was interesting. It felt like horsehair, but I thought it wouldn't be so hard, but it was very coarse and hard. 미국 롱비치에서는 낚시배나 어선들과 바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래 발견율을 높여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He'll call everybody else and we'll all go look at that whale. Or, if say we find a whale, there's another boat back, he doesn't see a whale, we'll call him up and he'll come out and he'll look with us. We all share information with each other. 일본 와카마야현 다이치. 이곳 고래 관광선은 비록 고래를 보는 날이 많지는 않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습니다. 해안 절경을 볼 수 있는 데다 다양한 할인 쿠폰과 신선한 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まあでも自然のことやからね、しょうがないですよね。まあちょっと今回残念ですけど、また次回来ようと思ってます。 자연 상태 그대로의 고래를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고래 관광선인 고래바다 여행선. 고래바다 여행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문가 육성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 유일의 고래바다 여행선은 고래도시 울산만의 자랑입니다. 김두겸 남구청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고래를 직접 볼 수 있는 관경 산업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앞으로 추진할 관경 산업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표적인 관경 산업으로 우리 남구청에서는 고래바다 여행선을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요. 이 고래바다 여행선이 이 울산 아파트에 나가면은 사실은 고래를 발견할 률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그 항로 개척이라든지 또 운항 시간대를 잘 조절해서 고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일 계획이 있고요. 또한 현재 고래 생태 체험관 외에 새로운 보조 풀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여러 가지 법적 허가를 득한다면은 이곳에서 고래를 연구하고 보호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 허가가 득한다면은 고래를 생포를 해서 이 고래에게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위성 칩이라든지 또 CCTV를 달아서 고래가 직접 먹이 사슬 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또 고래가 이동하는 그 경로를 파악한다든지 고래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고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고래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86년 이후에 이곳 장생포는 여러 가지 도시 공동화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곳에 2014년까지 20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장생포의 옛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생각이고요. 그곳에는 장생포 해안을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전망대라든지 또한 각종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광장 등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곳 장생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고요. 또한 기존에 있는 이 장생포 박물관에 여러 가지 전시물을 지금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 중에 있는 이 4D 연상관도 새롭게 제작하면은 많은 분들이 찾아서 새로운 볼거리가 제공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7월이죠. 국제 관광 학술 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남구에서는 고래 관광과 관련해서 다양한 또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7월 4일부터 6일까지 한 3일간 관광을 전공하시는 국내 교수님들이라든지 또 관광가에 계시는 우리 대학생들을 모시고 울산에 이미 있는 산업 시찰이라든지 또 해양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 관광에 대해서 학술을 열 계획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논의됐던 울산 해양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또 산업 시찰에 대한 그 가치를 재조명할 것이고 여기서 검토됐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특히 이 고래 관련한 이 관광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기대를 하고 앞으로 발전될 것으로 저희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정 혁신도시에서 처음으로 40평형대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소형 중심이던 아파트 분양 열기가 중대형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분양에 들어간 우정 혁신도시 내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문을 열기가 무섭게 몰려든 시민들로 인근 이면도로에까지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청약 통장이 등장한 10년 전의 분양 열기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분양 시장의 대세인 소형이 아닌 중대형이란 점입니다. 실제 관심도 110제곱미터, 42평형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38평형과 42평형 중대형인데도 울산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방 모두가 남향인 가변형의 포배에다 3면 발코니란 이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희소성이 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정혁신도시에서 분양됐거나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6,800여 세대. 이 가운데 중대형은 IS 동서와 다음 달 분양 예정인 호반건설,
6월의 KCC 정도뿐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세기인 이곳 혁신지구에서 이들 아파트가 어떤 반응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대형 화재 폭발 사고로 검찰이 구속한 회사 관계자들을 법원이 잇따라 석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로자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현대이픽 폭발 사고. 사고 원인이 설비 야자와 안전시설 미비로 밝혀지면서 검찰은 공장장 등 회사 관리자 3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가운데 2명을 일주일 만에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10명이 다친 태광산업. 회사 측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과 소방관을 맡고 현장 사진까지 훼손했습니다.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본부장 김모 씨가 구속됐지만 9일 만에 5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최근 공단의 화재와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검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지역 주민이나 노동자들의 피해가 많이 큽니다. 그러나 우려가 많이 깊은데요. 최근 이런 사건에 관련해서 조사 단계에서 보석이 난다든지 이런 건 조금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기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지 않는가. 대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유력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법원 결정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태광산업 폭발 사고는 탄소섬유 생산 공정에서 나온 시안화수소, 즉 청산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울산 고용노동지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원인을 파악한 뒤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장애인 정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뇌병변과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인의 절반가량이 혼자서는 외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얘기인데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역사회가 환경을 바꿔주고 도와주면 우리 애도 잘못이었고 저도 죄인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하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아이들을 받아줄 곳이 없어 두렵고 올해는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지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다음 어디를 가지? 일단 졸업이라는 게 절망이다라는 느낌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었고 그나마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특수시설도 열악하고 숫자도 한정돼 있습니다. 동네마다 노인정은 시설도 너무 좋고요. 집도 잘 지어놨어요. 지원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는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역사회가 안아주지 않으면 그 가족 전체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처럼 그 능력에 따라 생산적이며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통합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국내 유일의 고래 관광선인 고래바다 여행선이 이번 달부터 운항을 재개했는데요. 영리하고 매력 넘치는 포유동물, 고래에 관련된 책들을 이번 주 책마을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고래의 노래는 국내에 몇 안 되는 고래 관련 과학서입니다. 지상에서 바다로 돌아간 생물, 용으로 생각된 설화 속의 영물, 인간들의 대량 학살로 멸종 위기를 맞게 된 고래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자료를 통해 고래의 진화와 분류, 호경산업의 정치 경제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돌고래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남의 시선으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래가 아주 고도의 사회생활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거인을 바라보다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환경운동가로 살아가는 작가가 자신의 삶과 고래의 삶을 연결시켜 쓴 생태 에세이입니다. 고래들의 공동 육아 방식, 심해의 희귀 생물체 등 우리가 잘 모르는 흥미진진한 고래 이야기에서부터 바다 환경 문제를 다룬 보고서까지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전남 구례에서 울산 장생포까지 고래를 찾아 떠나는 남매의 여행 이야기를 다룬 영화 고래를 찾는 자전거가 창작 동화로 나왔습니다. 고래라는 이상향을 향해 떠나는 두 아이의 형제애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덕수 아저씨와의 만남은 또 다른 감동을 자아냅니다. 책마을 이야기 하샘입니다. 무학 울산 공장에 대한 국세청의 허가 취소 예정 통보와 관련해 울산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이기원 경제통상실장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무학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 영업 중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과 중재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음식업협회도 무학이 지역 음식점에 기여한 효과가 크다며 기업 보호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의회는 오늘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남구의회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원하는 소상인이 많지만 마트 인근 주민이나 마트 입점 상인들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여론을 더 수렴한 뒤에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남구에선 모두 5곳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울산에서는 북구와 중구, 동구가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울주구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TX 울산역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 1분기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30억 대인 3,065건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31대보다 8.8%가 늘었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구는 무인 단속 카메라 3억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하는 일반 차량도 단속하는 등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영남 알프스 하늘 억새길 준공식이 우천으로 연기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구는 내일 신물산 일대에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돼 다음 주에 다시 준공식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북구 동대산 아래 호계 매곡 택지지구에서 불이 나 억새밭 등 10,00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불법 경작을 하기 위해서 억새밭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2012 울산 진화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를 위한 주민간담회가 오늘 울주군 진화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윈드서핑협회와 주민들은 울주군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 행사인 만큼 원활한 협조와 해안 청소, 시가지 정비 등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모레 태화강 둔치에서 열리는 울산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앞두고 울산 산악자전거연합회가 자전거 퍼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은 오늘 오전 발대식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태화강과 둥천 등 150km 구간의 자전거 도로를 돌면서 퍼레이드를 펼칠 예정입니다. 제3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각급 기관단체장과 장애인 가족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둥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울산시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오경자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울산사랑봉사회 문명주 씨 등 14명이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제43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오후 동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기념 공연에 이어 마더스 병원 이동현 과장 등 전문의 3명이 우울증과 자살 예방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한솔케미칼 등 중소기업 4곳은 오늘 시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른 수익금을 울산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50%씩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4개 기업이 기부하는 수익금은 연간 1,230이산화탄소톤, 금액으로는 1,476만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요?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무척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봄비치고는 꽤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30에서 최고 80mm 안팎의 비가 예상돼서 내일 오후에는 울산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비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강한 바람인데요. 특히 내일 낮 동안 초속 14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호우주의보와 더불어서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휴일 아침부터는 하늘이 점차 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주 화창한 날씨는 기대하기가 어렵겠고요. 내일만큼은 아니지만 휴일에도 바람이 강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강풍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더 떨어지겠고요. 휴일에는 내일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중반쯤에는 또 한 번의 봄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랑해 교촌치킨 날 사랑해 좋아 좋아 설계가 됐어 교촌치킨 맛에 푹 빠졌어 K치킨 교촌 세상을 들썩이게 하다 교촌치킨. 처음이 부드럽다고 끝까지 부드러운 건 아니다. 순면 감촉의 보송함이 끝까지 부드러움이 오래오래 바디피트. 나 황정음. 전자제품 살 땐 자꾸 망설이게 된다. 전문가가 골라주지 않고 모든 브랜드를 비교할 수 없다면. 그래서 나는 하이마트로 간다. 하이마트로 가요. 보험 처리한 데가 또 고장인데 3개월 지났으니까 내 돈 내라고요? 내 돈! 3년 책임지는 악사 3년 수리보증 서비스. 다이렉트로 적게 내고 서비스는 오래 받고. 악사 다이렉트. 오직 바람을 위한 디자인. 창이 빛나고 바람은 더 쿨해지기 시작했다. 바람을 안다. 그래서 휘센이다. LG 휘센. 내 생각엔 제일 멋진 여행은